차세대 자바스크립트인 모던 자바스크립트, 에크마스크립트 2015, 줄여서 ES6라 부르는데요. 6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버전인 모던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에크마스크립트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다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크마 인터내셔널, 에크마스크립트, 에크마 262, TC39 이들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 앤드리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마크 앤드리슨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요. 최초의 웹브라우저인 모자이크 웹브라우저, 최초의 상용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의 투자에 성공을 거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이자 웹의 아버지라 불리는 팀 버너스리가 만든 월드와이드 웹을 접한 후에 사용자 친화적이고 그래픽이 포함된 웹브라우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1992년 말에 모자이크 웹브라우저를 개발합니다. 모자이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기존의 웹브라우저가 텍스트 기반의 조악한 품질이었던 것에 반해 모자이크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다른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고 아이콘이나 배경 이미지 등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세계 최초의 GUI 기반의 웹브라우저가 되었습니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1994년 마크 앤드리슨은 실리콘밸리로 가게 되고요. 앤드리슨은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존에 앤드리슨이 개발했던 모자이크라고 하는 브라우저는 당시 근무하던 일리노 대학교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NCSA 연구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개발했던 기존의 모자이크 소스를 단 한 줄도 재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한 것이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웹브라우저 시장의 약 9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두긴 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리게 돼서 현재 시장에서는 사라진 브라우저이기도 하죠. 월드와이드 앱 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여러분들로서는 웹 환경의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마크 앤드리슨과 최초의 브라우저인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모자이크 웹브라우저를 개발했던 마크 앤드리슨이 개발을 하고 짐 클락이 투자를 했는데요. 초기 버전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리게 되고요.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를 포함시키면서 그리고 또 무료로 배포하면서 넷스케이프는 경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웹브라우저 전쟁에서 패배한 넷스케이프는 1999년 AOL에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넷스케이프 출신의 일부 개발자들은 별도로 모질라 커뮤니티를 만들고 2002년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출시합니다. 결국 AOL은 2008년에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에 대한 모든 개발과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브랜든 아이크는 자바스크립트의 아버지죠. 미국의 프로그래머이고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의 창조자입니다. 모질라 코퍼레이션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역할을 맡았었고요. 1995년 4월부터 넷스케이프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브라우저 내부에 스킨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가하려고 합류했지만 그의 상사는 그에게 자바와 유사한 언어를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스킨 언어의 기능성, 셀프 언어의 객체 지향성, 자바 언어의 문법을 따와서 혼합된 언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인 것이죠. 자바스크립트의 첫 번째 버전은 넷스케이프 2.0 베타 릴리즈 일정을 수용하기 위해 10일 만에 완료되었고 초기 프로젝트에서는 모카라고 불렸지만 1995년 9월에 라이브 스크립트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마케팅을 이유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바로 자바의 인기에 편승해서 마케팅적으로 브라우저에 탑재된 스크립팅 언어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넷스케이프에서 몸담았던 브랜든 아이크는 스킴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브라우저에 탑재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연구했지만 스킴의 언어적 특성과 자바의 문법, 그리고 셀프라는 언어의 객체 지향성을 혼합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초기 프로젝트명은 모커였지만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배포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와 넷스케이프의 협력적 관계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출시가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어떤 언어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서버 환경에서 사용되는 풀스택 랭귀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팅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지원하는 패러다임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단 프로타입 기반의 프로그래밍으로 클래스 기반 프로그래밍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 함수형,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인 것이죠. 웹브라우저, Node.js 모든 환경을 지원하는 풀스택 언어로서 인기도가 상당히 높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 구문이 매우 유사한데요. 사실 이 두 언어 모두가 C 언어를 기본 구문으로 바탕을 뒀기 때문이고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이름만 비슷할 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바보다는 셀프라는 언어와 유사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이름 자바스크립트는 한 기업에서 만든 스크립팅 언어이고요. 표준화된 버전의 언어 이름은 에크마스크립트입니다. 에크마 인터내셔널에 의해서 표준화되고 관리되는 버전이 에크마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위키백과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JScript 각 언어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야 하는 자바스크립트가 결국 자바스크립트 이름의 변경이 된 것은 넷스케이프가 자사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웹브라우저에 자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즈음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이름은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간의 구문이 유사하다는 점, 양쪽 모두 C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관련성은 없었고 두 언어는 의미론적으로나 객체 모델 관련된 부분이 서로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웹페이지에 적용 가능한 스크립팅 언어로 자바스크립트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JScript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호환 언어를 개발하게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시장을 양분했던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호환성 문제의 해결책으로 에크마스크립트라는 표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에크마스크립트의 6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DOM API는 사실 에크마스크립트의 표준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DOM은 그 자체의 또 하나의 표준이고 XML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오라클의 상표입니다. 이유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오라클이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는 오라클의 상표인 것이죠. 에크마스크립트는 E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에크마 인터내셔널의 에크마 262 기술 규격에 정의된 표준화된 스크립팅 프로그래밍 언어가 에크마스크립트인 것이죠. 흔히 자바스크립트 또는 JScript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용어는 특별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JScript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크마스크립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역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한 얘기들 그대로이고요. 종류를 보게 되면은 판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1판, 2판, 3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가 4판에서는 개발 도중 버려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하위 호환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여 년 정도 에크마스크립트는 더 이상 개발되고 있지 않다가 2009년에 5버전이 나오게 되고요. 6버전이 2015년에 나오게 됩니다. 현재 2018년에서는 9버전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유는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새로운 버전을 릴리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6번째 버전에서는 클래스와 모듈 같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한 새로운 문법이 추가됐고요. 이것이 우리가 6버전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에크마 인터내셔널은 과거에 유럽 컴퓨터 매뉴팩처러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였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ECMA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ECMA 인터내셔널은 정부와 통신 시스템을 위한 국제적이면서도 회원국 기반의 비영리를 추구하는 표준화 단체입니다.
유럽에서 컴퓨터나 통신 시스템을 생산하고 시장하기 위해 개발된 회사들에게 열려 있었던 건데 지금은 국제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에크마 인터내셔널이 현재 관리 중인 몇 가지 표준이 있는데요. 에크마 262가 에크마 스크립트 언어인 것이죠. 흔히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불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공부해봤던 제이손, 에크마 404죠. TC39는 TC가 약자인데요. 테크니컬 커미티 기술위원회입니다. 기술위원회 39라고 하는 것은 기술위원회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고요.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해당 키노트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웹 기술은 그 장점 자체가 보편성이 있어요. 어느 환경에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고려해야 될 환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호환성 문제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호환성 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크마 스크립트의 6버전은 2015년 등장을 했고요. 5버전은 2009년도에 등장을 했죠. 2016 버전부터는 현재 2018년까지 9버전이 나온 상태입니다. 데스크탑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의 경우는 전체 언어의 사용 중 11% 정도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반면 엣지 브라우저는 96%에 이르는 아주 훌륭한 수준까지 ES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또한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한 지원율이 상당히 높고요. 거의 100% 가깝죠. 데스크탑 브라우저 환경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환경이지만 서버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서버 런타임에서는 Node.js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Node.js의 현재 버전은 9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iOS가 99% 육박할 정도로 지원율이 상당히 높죠. 즉 모바일 환경, 서버 사이드 환경,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모던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모두 지원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더 이상 개발되지 않고 오래된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을 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또는 폴리필스가 있는데요. 컴파일러는 변환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오래된 브라우저에 호환할 수 있도록 코드 자체를 변환시켜주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컴파일러가 바벨과 타입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바벨 JS를 사용하시게 되면 71% 정도의 ES6의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 59%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표준 기술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레퍼런스를 읽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문법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Default Function Parameter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밑에 나와 있는 사양들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 문법적인 부분을 공부해 볼 겁니다. ES6에 대한 공부는 DOM 스크립팅과는 다르게 언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